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0701 책 마지막 시간 해산바가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해산바가지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할 텐데요. 이 해산바가지라는 건 이제 그 박을 이렇게 따가지고 팍 가르면 우리 흥부전에서 박 같은 거 봤죠. 그래서 박이 요렇게 안에 과육이 들어가 있는데 요 과육을 파내고 나면은 동그랗게 바가지 모양으로 남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바가지로서 집에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미역을 불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다 밥을 짓거나 밥 짓는 쌀을 이렇게 씻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해산이라는 게 결국은 아기를 낳고 나서 몸을 푸는 걸 해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그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깃든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밥을 짓거나 미역국을 안치는 그런 이제 요리의 도구가 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해산바가지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해산을 준비하는 그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시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언제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축복을 비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언제나 경건한 자세로 축복을 빌던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볼 때, 여기서의 해산바가지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생명 존중의식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해산바가지라는 요 소재가 사건의 전환을 시키기도 하고요. 사건의 전환을 맞이하게 하기도 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갈등이라는 건 조금 이따 나오게 될 텐데 주로 내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의 서술자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가지고 내적 갈등을 하던 걸 이 해산바가지라는 소재를 떠올림으로써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사건의 전환도 사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해산바가지와 관련된 여러 일화를 떠올림으로써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건의 전환도 담당하고 있죠. 쌤이 한마디 먼저 읽을게요. 이 작품은 남아선호사상. 얘들아, 남아선호사상 혹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까요? 남아선호사상이라는 건요, 아이가 태어나거나 또는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건데, 이건 매우 좀 전통이 유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였죠. 근데 유교에서 하던 말 중에 하나가 남존여비, 그리고 뭐 여자가 울면, 그러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여자는 반드시 남성을 따라야 하고 여자는 비천하고 남자는 존귀하다라는 것이 유교 사상에서의 조금 잘못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행이 남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호주제라는 것도 있었죠. 호주제가 뭐냐면 그 호적 등본에, 호적에서의 주인이 결국은 남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 결국은 남자라는 얘기겠죠. 뭐 이런 이제 유교 사회와 호주제의 영향으로 남자 아이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성차별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고요. 시어머니의 한결같은 생명 존중 태도를 통해 모든 인간은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고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단편 소설인데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니까요. 얼마 그렇게 오래된 과거는 아닌 것 같아. 그쵸? 해봤자 한 30년 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3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아이를 선호했다라는 이 사회상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는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죠. 아무튼 그 1990년대 서울이 공간적 배경이고요. 서울이기 때문에 토속적인 정서 뭐 이런 것들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선지가 틀리게 되겠죠. 주제는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자세라고 봅니다. 전체 줄거리를 볼게요. 친구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여 나 이 사람이 이제 1인칭 주인공이 되겠죠. 나는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간다. 자, 며느리가 출산을 할 나이니까요. 여기서의 나는 어느 정도의 중년 혹은 이제 노년으로 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친구와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친구는 하나뿐인 며느리가 둘째도 딸을 낳아 서운해하고 나는 다른 산모를 찾아온 사람들의 대화에서 성차별적인 말을 듣는다. 나는 성차별적 태도에 기분이 상해 병원에서 나오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된대요. 회상. 있죠? 그래서 과거 회상이다 보니까 어떤 구성이겠어? 역순행적 구성으로 소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온 나는 별다른 시집살이 없이 잘 살아왔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나는 효부인 척. 효부가 뭐냐면 효도하는 며느리를 뜻해요. 그래서 나는 효도를 잘하는 며느리인 척. 위선은 착한 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착한 척 하면서 심신이 무척 황폐해지고 말게 되고요. 그래서 친척들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합니다. 남편과 요양원을 보러 가던 나는 초가지붕 박을 보면서 해산바가지를 떠올리게 돼요. 아까 말했죠? 해산바가지, 아기 낳고 나서 이제 몸을 푸는 과정에서 미역을 씻거나 쌀을 씻는 등으로 쓰이는 것을 말해요. 나는 출산할 때마다 정갈한 해산바가지를 준비해준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태도를 깨닫는다. 자, 해산바가지의 상징성이 바로 생명 존중 태도가 되겠죠? 나는 마음을 다잡고 3년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스레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게 된대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과거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봅니다. 과거 이야기. 내가 첫애를 뵀을 때, 이거는 과거 해상이 되겠죠? 과거 해상. 내가 첫애를 뵀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일부러 사람까지 시켜서 시골까지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대요. 생명 탄생 자체를 경건하게 여기고 아이가 그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모습 보이죠. 잘생기고 굳고 정한 데서, 정한은 그 깨끗하고 고든 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라고 하면서 새 생명을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여주는 소재라는 걸 여기에서 암시해주죠. 그 햇바가지라는 게요. 첫 손자 첫 국밥 지을 미역 빨고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원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생기고 굵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또 손주 장에나가 보얀 젖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두었다. 그건 해산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남아 선우사상이 만연하던 그 시대 분위기에서 나라는 주인공도 그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낳은 첫 아이가 딸이라는 생각에 좀 더 캥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는 어울림직했기 때문이었다. 엄숙한 해산 준비가 대를 이을 손자한테나 어울림직했다라고 해서 딸을 낳는 자신이 조금 캥겼대요. 자, 그러나 태어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는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2개의 해산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가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나도 이제는 이렇게 그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때를 벗어 던지고 드디어 모성애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대요. 이런 것들은 시어머니가 보여준 그 존중 태도, 생명 존중 태도의 긍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도 아이를 반기게 되고 아이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하니까. 대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하는 3-7일 동안 3-7일 여러분들은 며칠인지 잘 모르던데 보통 고전에서 이렇게 구구단이 나오면요 그대로 진짜 곱하면 돼요. 3-7일이라는 건 21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21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바가지는 정결하게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 라고 하면서 딸을 4명 낳을 때까지의 그 출산 과정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렇게 딸을 4명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대요.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아이를 4명이나 그래도 잘 낳았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나를 동정했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아 선호사상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라고 하면서 남녀 차별 없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자, 여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 물음은요, 설의적 표현인데 어떤 대답을 바란다기보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분의 여생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시어머니께서도 그랬듯이 이런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죠.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초한 육체, 이건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잊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이제는 다시 시어머니를 맡기지 않겠다 생각하고 가는 길이거든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 죄책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이라는 건요, 그 노망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거지가 너무나 힘들고 뭔가 허황되다라는 걸 이제 망령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회개하고 새록새록하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 되게 멋있지 않나요? 새록새록하다는 건 조금씩 떠오른다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인데, 항상 새로운 일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쓴 것 같아. 근데 매우 좀 참신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망령은 여전히 회개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를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기로 생각한 걸까요?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 때보다는 진심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뉘우쳐지면 자기가 너무했다라고 생각되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대요.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도 않나 봐요.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 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 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시어머니도 나의 그러한 진심을 느낀 것 같죠. 임종 때에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마치라면서 비유적 표현을 쓰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얼굴이 너무나 평화롭고 순결해서 처음 세상을 보는 그 얼굴 같았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은 읽어봤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어머니가 자신이 아직 아기를 낳을 시절에 시어머니가 너무나 큰 생명 존중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 생명 존중 태도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대하고자 깨닫게 되고 결국은 시어머니가 임종을 하실 때까지 지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먼저 푸시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 2개라고 하죠. 제가 미리 이건요, 초록색으로 표시 한번 해놨어요. 여기 지금 초록색 형광펜칠한 부분, 요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5남매의 출산 과정을 요약적으로 진술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적 진술을 통해 이 선지는 맞는 거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그리고 해산바가지라는 이 소재는 결국은 생명 존중의식을 상징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거겠죠. 이 주제는 바로 생명 존중. 그래서 이 2개가 정답입니다. 1번과 3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절한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건요,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의 서술자가 다른 사람 이야기,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관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3인칭 관찰자 또는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상황과 인물의 심리,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따르며 내용을 전달. 이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초점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 1번밖에 없네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3번 문제. 나는 효부인 척 위선적으로 행동한 적 있다고 했죠. 나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직접 모셨다고 했어요. 3년 동안. 시어머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해산바가지에서 알 수 있죠.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노추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망령 이런 말도 하죠. 남편은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했다라는 진술은 없습니다. 정답 3번 되겠죠? 정답 5번 되겠죠? 3번의 정답 5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씩 우리 사실 필기하면서 왔었죠. 여기 미음 있고요, 리을 있고, 디귿 있고, 니은 있고, 기역 있고. 자, 그러면 보자면요. 아들을 바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해산바가지를 구해오는, 소중히 구해오는 그 모습과는 맞지 않죠. 정답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윗글은 작가의 말인데 밑줄 친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는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내 소설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제가 잊힌 오랜 후에라도 내 소설이 한 시대를 증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으로 본 거고, 생명이 지닌 가치를 알고 존중하는 작가의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표현론적 관점. 당시 남아있던 남아 선우사상의 성차별적 가치관이 만연했음. 사회상이니까요. 반영론적 관점이죠. 정답 2번 되겠죠. 2번. 시어머니는 나가 출산할 때마다 정성으로 산바라지를 해주었어. 절대론적 관점. 내용을 보고 있죠. 여성의 삶을 주로 다루었던 작가의 작품 세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 표현론적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글을 읽으면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홀로 지내는 할머니가 생각났어. 자신에게, 독자가 자신에게 이제 자신에게 이제 대입해서 이러한 상황을 보는 거니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정리해봤을 때 반영론적 관점 정답 2번이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 드러나는 순환적 구조라는 게 그거야. 시어머니가 처음에 생명 존중 태도를 보여줬죠. 나에게. 그럼으로써 나도 시어머니에게 깨달음을 얻고 다시 생명 존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시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가 시어머니의 치매를 보듬어 안으면서 시어머니에서 나로 다시 나에서 시어머니로 순환하는 이해와 포용의 구조. 이해와 포용의 구조 요거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과 후에 나의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처음에는
시어머니,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내적 갈등, 아, 진짜 모시기 힘드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위선을 떨지 않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 있게 되는 게 깨달음 전과 후의 차이가 되겠죠.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시어머니의 생명에 대한 인식은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생명 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 이게 되겠죠? 윗글을 당시에 사회 문화적 상황과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사회 문제라고 했는데 남아선호 사상이 가장 비판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회적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에게 지어진 사회적 굴레를 비판한다라고 좀 있어 보이게 적어봤어요. 윗글의 갈등 해소의 결정적 역할이면서 윗글의 주제의식이 집약된 소재, 해산과 가지가 되겠죠? 요거 띄워주시는 게 더 예쁠 것 같네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생명 존중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자, 서술형 못 적은 친구들은 한 번씩 멈춰놓고 서술형 꼼꼼하게 적어보고 자기가 뭘 놓치고 왔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답 다시 불러드리자면 1번에 1, 3번, 2번에 1번, 3번에 5번, 4번에 1번, 5번에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